안녕하세요. 열정과학의 열쌤입니다. 드디어 체크 1학년 1학기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OT를 안 듣고 오셨다면 OT를 꼭 OT 잘 안 듣더라고. 예. 듣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랑 이제 뭐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예. 뭐 소문으로 익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 오셨든지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그 1단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OT에서 얘기했어요. 1단원은 마치 이런 식으로 오해할까봐 좀 그런데 버려도 된다. 1단원은 버려도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1학년 때 이제 시험을 아마도 이제 모든 학교가 다 획일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2학기 때만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자유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럴 거고, 2학년 때 시험을 안 본 학교는 정말 소수일 거고, 1학년 때 1학기에 시험을 안 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단원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이 거창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첫 단원이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 문제를 낼 게 거의 없어요, 사실. 근데 1학기에도 시험 보는 학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를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저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1학년 들어올 때 중등과학이 사실은 좀 초등과학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고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근데 1단원은 그게 이제 조금 완충작용을 해주는, 들어오자마자 막 어려운 거 막 하고 막 하면은 뭐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과학과 우리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1단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나오지. 이게 나와. 근데 이것도 사실 과학의 기초적인데, 제가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열딱지를 붙일 건데, 오늘은 그러니까 1단원은 그럴 만한 사실 중요도는 없어요. 근데 이 과학적 탐구 과정도, 과학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학 가서 전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등학교에 가서 과학 탐구서, 과학 보고서를 쓴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중학교 때도 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탐구 보고서 쓰는데 이게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과정도 이게 기본인 거야. 정말요? 우리가 논문 쓰는 거를 지금 배우는 거 아니, 논문 쓰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과학을 표현하는 그 탐구 과정, 그 표현하는 그 프로세싱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단계를.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일단은 과학 탐구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과학이 뭐예요? 과학. 왜 그런지를 규명하는 거예요. 왜? 왜라는 질문, 자연현상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고 이제 많이들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 다른, 저렇게 모양이 변할까? 왜 태양은 떴다가 졌다가 할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보면서 많이 얘기했겠죠. 그 다음 뭐 동물을 보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플랑크톤이 동물성 플랑크톤과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왜 동물성 플랑크톤은 밤에 주로 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가? 실제로 뭐 그런 주기성을 보이거든요. 밤에는 올라오고 낮에는 내려가고 막 그런 주기성을 보인다. 왜 그러지 저게?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바로 탐구 과정이야.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 근데 이 왜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단계를 적어 볼게요. 왜라는 과정을 세우는 게 바로 문제 인식 단계. 문제 인식은 문제 의식을 갖는 거야. Why야. 쉽게 말하면 왜? 왜 저러냐 이거야. 왜 저러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예시를 좀 들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마다 여러분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체크는 천재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천재 교육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천재 교과서가 이번에 이제 새로 2022 개정과학이 되면서 천재 교과서가 2종이나 이제 교과서로 채택이 됐습니다. 총 7종의 교과서인데, YBM, 지학사, 동화, 천재 2개, 천재 정하고 천재 임이 있을 거예요. 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비상, 그리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름을 빼먹었어도 그 학교, 그 해당 교과서를 가지는 친구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래요.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랑 뭐 이렇게 대조해 보는 것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천재 교과서에 맞춰서만 이거를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재 교과서만 맞춰서 그런 건 아니고요. 천재 교과서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죠. 천재, 그렇지. 천재, 임, 천재, 정, 비상, 미래. 미래에는 빼먹었구나. 그렇게 해서 7개가 있거든요. 천재만 맞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등 교과서, 과학 교과서는 과학은 다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완전히 다르고 국어도 완전히 달라요. 지문이 달라야 되니까. 근데 과학은 다 똑같아. 세부적인 강조점이라든지 예시만 다른데 교과서마다 이 탐구 과정의 예시가 다 달라. 다 다르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 예시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탐구 활동도 다 있어요. 모든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면서 얘기할게. 물론 이런 예시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과학자가 연구하지는 않겠죠. 좀 예를 들면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어느 연구실의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탐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친구 영철이가 있습니다. 영철이가 방구를 자주 껴. 영철이 방귀 자주 껴. 영철이가 방귀를 자주 끼거든요. 선생님 친구예요. 근데 냄새가 독해. 왜? 방귀는 왜 독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아니 영철이가 방구 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 사람이니까 방구 낄 수 있냐? 빡 꼈어. 아유 방구 꼈어. 이렇게 놀릴 수도 있어. 그런데 유독 영식이가 끼거나 아니면은 뭐 미영이가 끼거나 이럴 때는 현서가 끼거나 이럴 때는 냄새가 안 나는데 영철이만 끼면 방구 냄새가 나는 거. 왜 그럴까? 그 관찰을 해봤겠죠. 관찰을 해보고 나서 뭘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구해본 거야. 답. 가설은 나름대로의 답이야. 나름대로의 답이라는 거는 실제로 영철이가 왜 냄새가 나는지 아직 모르잖아. 근데 내가 그냥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지켜봤어. 영철이 지켜본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원인인 것 같아. 이렇게 답을 내놓는 거야. 이거를 가설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가설을 설정을 해야 돼요. 답인 거야. 답. 잠정적 답이야. 나의 답인 거지. 근데 봤더니 영철이가 계란을 하루에 10개씩 먹는 거야. 요거 봐라. 계란을 10개 먹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계란은 방귀 냄새를 독하게 대부분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독하게 할 것이다. 아직은 모르니까 가정을 하는 거지. 할 것이다 하고 내가 가정을 세운 거야. 할 것이다. 한다 이렇게 세우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하면 돼. 이거를 탐구 계획을 세우고 계획 및 수행 과정이라고 해요. 계획하고 수행을 하는 거야. 탐구 수행. 자, 이거 할 때는 어떻게 실험하는 게 좋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대조군 실험이라고 하는데 비교 실험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과학에서는 재현성, 조금 제가 이제 용어를 다 설명하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재현이라고 하는 게 맞지? 현실에서 다시 재연성이라고 해도 맞나? 연극할 때 연을 써서 현실에서 다시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재현성이야. 다시 누가 연구를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A 연구자가 이렇게 연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B 연구자는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지. 맞잖아. 그 연구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수행해야 되냐면 조금 이따가 이제 뭐 탐구 수행과 변이도 얘기하겠지만 방구 냄새를 독하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계란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계란 말고 방구 냄새를 독하게 하는 원인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은 그대로 놔두고 계란이라는 요인만 바꿔서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급이 20명이야. 그래서 10명씩 짝을 지었어. 10명씩 모둠을 지었어. 10명. 10명 똑같이 10명으로 맞춰주는 거야. 똑같이 해주고 방구 냄새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밥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지. 보리밥 먹으면 뭐 이렇게 뭐 방구가 자주 나고 냄새가 독하고 뭐 그럴
그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밥도 똑같은 걸 먹이고, 뭐 쌀밥을 먹여. 흰쌀밥. 흰쌀밥. 그럼 얘도 흰쌀밥을 먹여. 밥의 양도 똑같고. 그 다음에 뭐 밥 먹는 시간도 똑같고. 이거를 한 일주일간 해보는 거야. 급식을 여러분들 먹을 때 급식의 양도 똑같고 이렇게 해보는 거지. 10명의 건강 상태도 두 집단이 다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돼. 장염에 걸렸어. 혹은 뭐 이렇게 배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세균성 질환이 생겼어. 그러면 그 세균성 질환이나 뭐 그런 병 때문에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 그것만 해놓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실험에서 배제해야 되지.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이 하고 뭐만 바꾸냐면 이 친구한테는 계란을 10개 먹여. 계란을 10개 먹이고 이 친구들한테는 계란을 안 먹여. 그 대신에 다른 반찬을 먹이면 되겠지. 뭐 계란 말고 뭘 할까? 뭐 계란하고 같은 양의 예를 들면 고구마를 먹여. 고구마. 계란 10개가 고구마랑 질량이 뭐 10개 정도의 양이면 고구마 뭐 3개 정도의 양이다 이거. 이렇게 해서 실험하는 거야. 계란을 먹였냐 안 먹였냐 요 차이를 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면은 자료가 나올 거 아니야. 봤더니 냄새가 독한지 안 한지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은 사실 하면 안 돼.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흥미를 돋고 위해서 한 거지. 방구 냄새 누가 맡을 거야? 그 자료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 여기 이제 자료가 나올 거 아니야. 방구 냄새라는 자료가 나올 거 아니야. 자료를 해석해야 돼. 정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자료라는 건 어떤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해석하는 관계입니다. 이때는 이제 도표나 뭐 표, 그림 이런 거를 이제 써도 됩니다. 그래프. 도표는 그림과 표가 들어있는 말이니까 그래프나 표 이런 걸 활용해도 돼요. 근데 기계가 있어, 기계. 예를 들어서 냄새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단 말이야. 그 기계로 측정을 해봤더니 딱 이 두 무리를 측정해봤더니 이게 올라갈수록 냄새의 정도가 큰 거예요. 여기 냄새가 이만큼 나. 얘는 요만큼 나. 기계로 측정한 거야. 와, 그래프로 딱 나왔어. 그러면은 이걸 A 집단이라고 하고 여기를 B 집단이라고 했을 때 계란을 먹인 집단이 냄새가 나는 게 확인이 됐지. 나의 가설이 맞는 게 입증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야지. 결론은 어떻게 내냐? 결론은 이걸 결론 도출이라고 해요. 결론은 뭐라고 내냐면 계란은 방귀 냄새를 독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계란은 방귀 냄새를 독하게 한다 이렇게 할 것이다를 바꾼 거야. 한다 이렇게. 내 가설이 맞으니까. 근데 항상 실험하다 보면 가설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설이 안 맞을 때도 있어. 만약에 봤는데 방귀 냄새가 둘 다 비슷해. 고구마 먹은 것도 좀 냄새가 심해. 오히려 고구마 먹은 집단이 약간 더 높게 나왔어. 약간 더. 그러면 가설이 틀렸잖아. 나의 가설. 그러면 가설 설정을 다시 하는 거야. 틀렸을 경우에는 여기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가설이 틀렸어. 노야, 노. 가설, 노. 예스가 아니라 노야. 그러면 가설을 다시 설정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설을 수정한다고 해. 그럼 이제 다시 지켜보는 거지. 다시 지켜봤더니 영철이가 예를 들어서 계란이 아니라 계란도 10개 먹는데 봤더니 보리밥을 먹고 있었어. 그럼 보리밥이 방귀 냄새를 독하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실험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나는 보리밥 먹이고 하나는 흰쌀밥 먹이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보리밥 먹인 집단이 진짜 방귀 냄새가 독하게 났어. 그러면 그때 가설이 맞는 거지. 그럼 선생님 맞을 때까지 해야 되나요? 당연히 맞을 때까지. 당연히 맞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과학인 거예요. 그게 과학인 거야. 이게 사실은 물론 이런 가설 설정을 하는 과학적 탐구 방법도 있고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연역적 탐구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연역적 탐구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가설이 필요가 없어.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가젤을 봤더니 엉덩이를 이렇게 막 치켜 올려 얘가. 막 엉덩이를 막 이래. 저 가젤이 왜 저러지? 동물학자가 관찰을 해봐놨어요. 가젤이 왜 저럴까? 의문은 있어. 똑같아. 의문은 있는데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 왜? 계속 관찰해봤더니 답이 나온 거야. 여러 번 관찰해보니까 포식자가 올 때마다 엉덩이를 탁탁탁탁 이렇게 치는 행동을 해.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막 도망가.
포식자한테 먹히지 말라고 위험 신호를 보내는구나. 바로 할 수 있잖아. 그런 거는 관찰하고 관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뭐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저 가젤이 엉덩이를 탕탕 튕기는 행동을 할 때까지 며칠간 지켜보자. 그러면 뭐 조를 짜가지고 뭐 A조는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잠복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 그지? 그때는 가설이 필요가 없어. 왜? 바로 결론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화 같은 경우는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럴듯한 가설을 세울 수 있어. 논리적으로 증거가 있어도 증거는 있지만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 갈라파고스에 우리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거거든요. 생물 다양성 할 때 배울 텐데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들이 부리가 다 모양이 달라. 근데 다 다른 종이야. 그러면은 이제 봤을 때 왜 부리가 다르지 봤더니 먹이가 다 달라. 아, 먹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확실치 않아. 진화했을 것이다. 왜? 추론해 보니까 먹이 환경이 다르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잖아. 논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이거를 입증할 수는 없어요. 왜? 진화는 수만 년이 걸려서 일어날지 수십만 년이 걸려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자, 이것이 바로 과학 탐구 과정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연결돼서 볼게요. 변이는 뭐냐? 변이는 뭐냐면 우리 책엔 사실 이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서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이 변이는 이 변인과 이 변인 통제에 대해서 이거는 고등과학에서 좀 다루는 부분인데 우리 체크 교재에는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고서 좀 준 것 같은데. 자, 변이는 탐구 과정과 관련된 요인이에요. 탐구 과정과 관련된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모르겠지. 관련된 요인은 또 뭐야? 자, 이거를 이렇게 나누죠. 종속변이, 독립변이하고 이게 말이 어려워. 종속변이. 제가 선생님 쉽게 바꿔볼게요. 독립변이는 뭐냐면 원인이 되는 요인이야. 원인. 원인. 종속변이는 뭐냐면 결과야. 아까 방구 냄새가 독한 게 방구 냄새의 독한 정도가 결과지. 실험 결과. 독하다, 안 독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독립변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립변인 중에 반드시 조작해야 되는 변이 있어. 통제해야 되는 변인이 있어. 자, 조작해야 되는 변인이 아까 말하자면 가설에 있는 변인이야. 아까 가설 뭐라고 했냐면 영철이 방귀는 계란 때문에 독할 것이다. 계란을 많이 먹으면. 계란의 여부잖아.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예시를 들면서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예시를 들어도 돼. 계란의 섭취 유무잖아. 계란을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섭취 유무. 물론 이제 한 개 먹냐, 두 개 먹냐, 세 개 먹냐에 따라서 이제 세분화해서 또 다를 수도 있지. 그건 한 번 더 실험을 하면 되지. 한 개 먹을 때 냄새가 많이 나는지, 두 개 먹을 때 더 많이 나는지, 세 개 먹을 때 더 많이 나는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죠? 계란의 섭취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진 거야. 이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잖아. 계란 섭취 유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그죠? 얘만 조작을 해야 된다고. 계란을 먹도록 하거나 안 먹도록 하거나 조작을 해야지. 그지? 바꿔야 돼.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그게 변인 통제야. 변인 통제는 뭐냐면 이거부터 미리 얘기할게. 조작 변인을 제외하고 모두 통제하는 거. 통제한다는 거는 값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 예를 들면 밥의 종류. 밥의 종류를 똑같은 거 먹어야 돼. 보리밥만 먹던지 뭐 흰쌀밥만 먹던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는 흰쌀밥 먹고 하나는 보리밥 먹으면 계란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는지 밥의 종류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는지 모르잖아. 계란 때문에 달라졌다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밥의 종류는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 건강 상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어떤 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다 맞춰봐야 된다고. 통제를 해줘야 돼. 건강 상태가 정상인 사람만, 그러니까 너무 막 배가 아프고 장이 막 덥수룩하고 늘 방구 끼고 이러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평소에 뭐 냄새도 잘 안 나는 방구를 끼고 이런 친구들로만 20명을 선발해가지고 10명, 10명씩 나눠서 실험을 해야 되겠지. 그죠? 물론 이거 진짜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안 돼. 왜냐하면 방구 냄새라는 건 약간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좀 그렇잖아. 실제로 실험하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기억에 남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나이대나, 그러니까 연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라 볼까요? 어떤 신체 조건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너무 뭐 이렇게 마른 사람, 너무 뚱뚱한 사람, 그럼 또 방기가 좀 이렇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 체중에 속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이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나이대를 뭐 골라야지 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장운동이 좀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저도 그래요. 나이 들수록 이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냄새라는 냄새. 이 냄새라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오직 계란에 의한 영향만 보고 싶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변인 통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8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대표적인 예가 에이크만의 실험입니다. 8페이지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에이크만의 각기병 실험을 했거든요. 에이크만은 닭을 보고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탐구를 했어요. 과학 탐구를 했어. 각기병은 뭐냐면 다리가 붓거나 휘어지거나 하는 건데 사람도 걸릴 수 있어. 이거는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바이타민에 대한 어떤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해서 바이타민이라고 하면 비타민이어서 선생님 바이타민과 비타민을 발음을 혼용해서 부르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봤더니 각기병에 걸린다기 있고 안 걸린다기 있는데 백미, 흰 쌀을 먹인 애들은 걸렸어. 근데 현미를 먹인 애들은 안 걸린 거야. 그럼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눠서 실험을 한 거지. 먹이의 양이나 닭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하게 맞춰주고선 오직 백미, 현미의 종류만 다르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현미를 먹은 애들은 건강했는데 백미를 먹은 애들은 각기병에 걸렸어. 그러면은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현미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또는 예방하는 물질이 현미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에이크만의 가설이 맞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하나 더 실험을 했어. 뭐냐면 각기병에 걸린 애들은 현미를 다시 줘봤어. 그랬더니 각기병 없어졌어. 그럼 이건 낫는 물질도 되잖아. 예방하는 물질도 되지만.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바이타민이라는 게 밝혀졌죠. 각기병 예방 물질, 낫게 하는 물질은 바이타민 B1이다. 그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항생제 중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세균을 연구했는데 항생제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 세균 연구했는데 세균을 이렇게 키운단 말이야. 요런 그 페트리 접시에다 키우는데 세균을 여기다 이제 키우면 세균이 이렇게 허옇게 뭐 어려운 말로 콜로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막 자라요. 세균이. 근데 이게 세균을 막 키우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휴가 갔다 온 거야. 휴가 갔다 왔는데 여기 곰팡이가 쓸었어. 파란색 곰팡이가 쓴 거야. 푸른 곰팡이가 쓴 거예요. 곰팡이가 이렇게 쓸었거든. 근데 이 근처에는 세균이 번식을 안 해. 요런데 요 곰팡이에서 좀 멀리 이런 데서 세균이 자라. 여기는 왜 세균이 안 자랐지? 우리 같으면 실험 망했네 하고서 깨끗이 씻어놨을 거 아니야. 근데 이 플레밍은 이걸 보고선 이거 이상한데? 곰팡이 이 녀석 이상한데? 그래서 푸른 곰팡이는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왜 이 주변에 얼씬도 못하니까 세균이.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어,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이제 대조군 실험을 한 거죠. 비교하려고 똑같은 종류의 세균을 똑같이 접종을 하고서는 여기에만 푸른 곰팡이를 이렇게 퍼뜨린 거야. 푸른 곰팡이. 그랬더니 여기 세균 번식을 못해. 여기는 세균 번식했어. 막 이렇게. 세균 번식하더라 이거야. 그럼 뭘 알아? 세균을 번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물질이 페니실린이라는 걸 알아내고 그거 가지고 항생제, 세균을 치료하는 물질,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물질. 지금 항생제 너무나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게 인류의 수명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지. 항생제가 없어서 죽는 사람들 많았거든. 이런 것도 다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한 거야.
알았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 책에는 그 뭐 얼음이 녹는데 걸리는 시간이 왜 다를까? 이거 하거든요. 이거 아마 천재 교과서 중에 정에 있는지 임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하나에 있어. 어디 하나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9페이지 세 문제. 네. 잠시 후에 핵심 개념 책을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9페이지 문제 풀어보고요. 오늘 탐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탐구 있다 말씀 못 드렸네요. 자, 9페이지하고 탐구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먼저 빈칸을 좀 채워볼까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림을 보고 각 설명에 해당하는 탐구 과정을 쓰시오. 문제를 발견한 후 문제에 대한 질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주제를 정하는 거죠. 왜 저렇게 방구 냄새가 독한 거야? 이러면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설정이죠. 실험이 끝나면 탐구 결과를 표, 그래프, 그림 등으로 정리하고 관련성이나 규칙성을 찾아서 분석하는 거는 결과 해석. 네. 자료 해석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아까 자료 해석이라고 썼잖아요. 결과 해석, 자료 해석, 결과 분석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탐구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고 탐구 주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 결론 도출이죠. 여기 말에 벌써 답이 있어. 결론을 도출한다. 자, 과학적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현상을 관찰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문제인식이다. 그렇죠. 왜 저럴까? 문제인식. 가설은 최대한 어렵고 복잡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X입니다. 아니, 뭐뭐 해서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란을 먹으면 방귀를 많이 독한 방귀를 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쓰는 게 제일 좋죠. 탐구 계획을 세울 때 모든 조건은 갖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조작 변이는 다르게 해야 되잖아. 계란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건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이 해줘야 되죠. 처음 세운 가설과 탐구 결과가 달라도 탐구를 마무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가설을 수정해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이 배운 과학자들도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정말 거의 없지만 자기 주장을 굽히기 싫어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 맞는데 왜 틀리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정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어.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실험 결과를 조작을 해. 마치 자기의 가설이 맞는 것처럼. 그리고 거짓말을 쓰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은 과학을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 사실. 아니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왜 내 생각을 바꾸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실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한 번 했는데 좀 애매해. 그럼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두 번 더 해보고 세 번 더 해보고. 그럼 오차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오차라는 건 실험 과정에서 뭔가 생기는 오류에 의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은 방귀 냄새를 이제 독하냐 안 독하냐 이거를 어떤 기계로 측정했단 말이야. 그 기계에도 오류가 날 수 있거든. 잘못 측정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무엇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잠정적인 결론이다.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 가설이죠, 가설. 잠정적인 결론. 미리 내리는 결론.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변인과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연결하시오. 다른 변인이 탐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변인 통제 변이고 가설을 검증하기 의도적으로 조작시키는 거, 변화시키는 변인. 그래서 조작 변인이 니은이고 통제 변인이 기억이죠. 종속 변이는 결과예요.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아 값이 변하는 변인. 그러니까 결과예요, 결과. 이 조작이나 통제 변인 때문에 이걸 합쳐서 이제 독립 변인이라고 하죠. 이 원인 때문에 변하는 결과. 그래서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2페이지로 가세요. 탐구. 자, 여기 탐구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문제를 지속해서 탐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탐구 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이 탐구 계획서는 탐구 과정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인식, 가설 설정 이 단계를 따라서 작성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일상생활에서 탐구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한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자, 문제인식 했어요. 음료수에 넣은 얼음이 녹는데 걸린 시간이 왜 다를까? 얼음을 넣었는데 여기는 뭐 1분 만에 녹았고 여기는 뭐 10분 만에 녹았어. 뭐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봤더니 음료수의 종류가 달라.
하나는 뭐 콜라고 하나는 뭐 오렌지 주스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음료수의 종류에 따라서 얼음이 녹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 얼음의 크기나 이런 게 아니라 음료수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자, 그래서 탐구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탐구계획서의 양식,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그 탐구를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인식. 음료수에 넣은 얼음이 녹는데 걸린 시간 왜 다를까? 뭐 해가지고, 음료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해서 다르게 해야 될 조건과 같게 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은 음료수의 종류죠. 이온음료, 탄산음료, 우유, 물. 이것만 했어요. 다른 조건은 모두 같게 해야 돼요. 비커의 크기라든지, 비커에다가 음료수를 넣는다고 하면 얼음의 개수. 그 다음에 음료수의 양. 음료수를 너무 많이 넣거나 조금 넣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음료수의 초기 온도. 끓는 물 넣으면 이건 뭐 끝나지, 게임. 얘가 제일 빨리 녹겠지. 하나는 끓는 물 넣고 하나는 차가운 뭐 이온 음료 넣고 이러면 안 되잖아. 동일한 온도의 음료를 넣고요. 얼음의 모양과 크기도 똑같아야 돼. 얼음 뭐 작은 거 넣으면 큰 거보다는 빨리 녹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측정할 것은 음료수의 크기와 모양이 같은 얼음을 같은 개수만큼 넣은 다음에 얼음이 모두 녹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시간. 자, 그래서 준비물은 뭐 이런 걸 준비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물도 하고 뭘 해야 될지를 세우는 게 탐구 계획이지, 이게. 계획을 그 다음에 이제 탐구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비커에다가 이걸 준비하고 처음에 온도를 측정해서 같아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얼음을 5개씩 넣는데 온도를 똑같이 한 다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모두 녹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각각 측정한다. 모두 녹으면 5분 걸렸네, 뭐 6분 걸렸네, 뭐 이런 식으로. 주의할 점, 뭐 주의할 점도 쓸 수 있어요. 탐구계획서에. 얼음으로 친구가 장난치면 다칠 수 있다. 안전사고와 같은 주의점을 기록한다. 실험용 기구를 장난치거나 실험기구성 물질을 만지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부분 교과서 처음에 보면 실험 안전수칙, 실험사항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교과서 맨 앞에 있어. 한번 봐봐. 여러분들 교과서도 다 있어요. 자, 결과 및 정리. 다른 모둠의 탐구 계획서를 읽고 질문이나 계산할 점을 써보고 다른 모둠이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왜 이건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펼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점은 굉장히 좋았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의견을 또 우리 모둠이 들으면 이제 탐구 계획서를 이제 고칠 수 있겠죠. 가설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가설을 다시 세워서 탐구 또 하면 돼. 자, 그래서 내용이 탐구 계획서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뭐 이런 거. 아까 썼던 것들, 그죠?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설을 수정해야지. 네. 자, 탐구 다지기. 철수는 음료수에 넣은 얼음이 녹는데 걸린 시간이 왜 다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가설을 음료수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다 했어. 그러면 이에 대한 과학적 탐구 수행할 때 다르게 해야 될 조건. 이게 조작 변이죠. 음료수의 종류를 다르게 해야지. 나머지 뭐 비커의 크기, 얼음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 그죠? 자, 두 번째. 탐구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탐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탐구계획서는 일정한 형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대학에 나중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논문을 만약에 읽을 기회가 있으면 논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논문을 작성한 사람에 따라서 다 논문이 다 달라. 논문이 다 달라요. 선생님도 이제 논문을 써봤지만 논문 양식이 일단 있긴 있는데 그게 대학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연구실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실험 과정에 따라서 또 그걸 양식을 좀 변경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약간 틀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르게 해야 될 조건과 같게 해야 될 조건을 정한다. 조작 변이인가 통제 변이 이런 거.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해야 해서 지속해서 탐구해야 될 경우 수행 기간도 포함해야 되겠죠. 아까 그 엉덩이를 치켜드는 그 가제를 보면서 저거를 얼마 동안 봐야 되는가.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탐구 과정하고는 좀 다르지만 탐구 수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같은 주의점을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은 사실 진짜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은 정말 과학 잡지를 읽는다는 생각으로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다음 시간쯤 되겠죠.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 몇 페이지야? 네,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할 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고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과학의 열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